자, 다음은 신비한 면역 항암제 알로에베라의 기적. 야, 여러분들 이제 알로에베라 하면 뭐 화상을 입거나 상처를 입거나 또는 이제 설사, 변비 치료제로만 생각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알로에 아브라센스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공부하셨지만, 오늘 또 알로에 아브라센스 못지않게 알로에베라에도 강력한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인체에 꼭 필요한 8가지 글리코당 영양소에 의해서 알로에베라가 우리 암 환자에게 들어가서 굉장한 메커니즘을 일으켜서 암을 치료한다는 기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비한 면역 항암제 알로에베라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알로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방에서 우리 이모님들이 잘 데이셔요. 뜨거운 솥에도 데이고, 막 데이게 되면 알로에베라 잎사귀를 잘라서 이렇게 된 부위에다가, 상처 부위에다가 얘를 발라주면 다음날 된 자리가 깜짝같이 없어지죠. 그만큼 알로에베라는 화상이나 상처 입은 데 상당히 좋고요. 이 알로에는 피부를 진정시키기도 하고 또 보습 기능이 있어서 건조한 피부를 아주 촉촉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영양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피부 조직이 돋아나게도 하는 굉장히 좋은 피부 보습제나 피부 영양제 성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알로에는 화상 치료에도 좋고, 또 이렇게 피부가 얼었을 때 동상을 치료해도 좋고, 동상을 치료할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분들이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됐을 때 방사선 치료나 화학물질에 의한 그런 화상에도 역시 번아웃 됐을 때 이 알로에베라가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알로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천 년간 상처를 씻어내고 치료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고, 특별히 이 알로에 함유되어 있는 이 마그네슘이나 살리실산 효과 때문에 진통작용도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진통작용도 하고, 또 비타민C와 셀레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제로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그 유방 부근이 썩어 들어가면서, 참 이제 여기 지금 유방암 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참 우리 아픈 손가락들이 참 이제 이 드레싱을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환우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종양 이렇게 농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고 이제 가슴에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서 함몰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통은 프로폴리스 용액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나 항균, 항암제로서 이제 골든실 루트를 개가지고 그 파우더를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여러분의 환부에, 그 염증 부위에, 종양 부위에 이렇게 바르시면 농이 상당히 빨리 진정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로폴리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그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게 바로 알로에베라입니다. 그래서 알로에베라를 직접 알로에베라를 하셔도 좋겠지만, 알로에베라를 고농축으로 이제 그 캡슐에 담아준 거 있죠, 여러분들 드시는. 그래서 그 알로에베라를 캡슐을 깨고 거기에다가 한 알로에베라 그 캡슐 한 3-4개 정도에다가 골든실이나 에키네시아 루트 파우더를 갖다가 이렇게 개셔가지고 여러분 상처 환부 부위에다 걔를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꺼즈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뭐 스킨테이프나 이런 걸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얘가 엄청난 항균작용, 항생작용, 항암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로에베라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알로에베라가 기가 막힌 글리코 영양소로서 엄청난 면역 항암제가 되는 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로에베라의 이 글리코 영양소, 다시 말하면 당 영양소가 무엇인지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시지 않으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자, 글리코 영양소란 뭐냐면 당 영양소를 지칭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당 하면 어떤 것들이 있죠? 단당류, 이당류, 또 다당류, 또 올리고당.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당류는 첫째, 사카라이드는 설탕, 슈가를 의미하고요. 또 글라이켄은 단당류 사슬체인을 의미합니다. 또 단당류는 포도당과 같은 한 개의 설탕 분자를 단당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당류는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당이 2개인 것이죠. 2개의 설탕 분자 사슬, 다시 말하면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만들어진 락토스 같은 것을 일컬어 이당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올리고당은 설탕 분자 3개에서 적어도 20개까지 합쳐진 분자 사슬을 일컬어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또 다당류는 적어도 10개 이상 당이 수천 개의 설탕 분자로 형성된 길고 넓은 사슬을 일컬어 다당류라고 하고요. 이렇게 다당류나 올리고당이나
이당류는 흡수되기 전에 반드시 단당류로 되기 위해서 수분을 제거하게 되는 가수분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이당류, 단당류, 다당류, 올리고당 이러한 글리코 영양소는 바로 이러한 당으로 구성된 당 영양소인데 히라버로 이 글리코는 sweet이라는 뜻이에요. sweet, 달콤한 당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사무장님이 캡처를 참 잘해 주셨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글리코 영양소를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그 스윗한 언어. 글리코 영양소. 이거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60조 개에서 무려 100조 개의 세포의 이 기능과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요소가 바로 필수 글리코 영양소 8가지라고 규명합니다. 자, 이 그 8가지 글리코 영양소들은 뭐냐면 첫째 포도당, 글루코즈라고 불리는 포도당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갈락토즈, 세 번째는 만노즈, 네 번째 자일로즈, 다섯 번째 퓨코즈, 여섯 번째 아세틸뉴라민산, 일곱 번째 아세틸 글루코사민,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아세틸 갈락토사민이라고 하는 요 8가지의 영양소를 일컬어 글리코당 영양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글리코 영양소 8가지가 단백질이나 이러한 지방과 결합해서 당단백을 만들고요. 요 당단백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표면을 덮어서 세포와 세포 간에 언어 전달을 해서 세균이 침입했다. 바이러스가 침입했다. 그러면 세포가 그거를 언어를 전달해주면 그 언어 정보에 따라서 혼란되지 않도록 맞춰줘서 우리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신진대사가 돌아가도록 그러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요 세포와 세포 간의 언어 소통을 하게 해주는 영양소가 바로 누구냐면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들은 반드시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적군이 침입했다. 문 닫어, 문 닫어. 세포 문 닫어. 얼른. 신장관님, 얼른 문 닫어. 세포가 침입했어. 이렇게 세포와 세포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세포 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이게 들어오거나 말거나 저기 오거나 말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어서 오세요 칭진하시면 되냐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 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정확하게 세포와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글리코 영양소인데 세포와 세포가요, 이 복합당질 촉수가 다른 세포 표면을 살살살살 촉수로 건드립니다. 예. 그래서 요 복합당질은 예를 들어서 당단백이나 당지질들은 당 영양소들이 다른 미분자들과 결합해서 만들어내는데 우리 자연계에는 무려 200여 가지의 단당류가 존재하는데 그중 중요한 것이 바로 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세포 표면에 있는 복합당질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세포 간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세포에 병이 걸리지 않게 하고 정보 전달이 정확해서 몸이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1996년 하퍼스 바이오케미스트라고 하는 하퍼 박사의 생화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인데 자, 이렇게 세포와 세포 간의 이 복잡한 정보 시스템을 잘 교환하게 해주는 이 생명의 스윗한 언어가 바로 이런 글리코 8가지 영양소들인데 만약 이 세포들이 8가지 필수 글리코 영양소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면 얘가 당단백을 만들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단백을 만들 수 없으면 세포와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혼란돼서 정신없어요. 적군이 들어와도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몰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외부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병균의 침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빠르게 분해하는 이 암세포는 이 셀룰러 디비전을 하는데 be out of control, 억제할 수 없는 세포 분열을 하도록 이 방치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 세포와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리고 그리고 암의 요인이 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8가지 글리코 영양소인데 중요한 것은요. 자, 이 글리코 영양소가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알로에베라에 있을까요?
자, 먼저 글리코 영양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을 막아주는 항체 기능, 항감염 기능, 또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센트럴 nerve 시스템을 안정되게 합니다. 중추신경계에 관여해서 그 중추신경계가 안정되게 세포와 세포가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안정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민진이가 일본에서 그 6, 7년을 지내면서 그 외롭고 힘들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을 때, 그때 아마 민진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민진이의 세포를 건드려주지 않으면 민진이가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래요. 며칠 전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세포가 예수님과 촉수가 만나야 됩니다. 혈류증 여인이 내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기운조차도 없는 그 혈류증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질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와 주신 것처럼 민진이가 그 고름 농을 드레싱하면서 눈물만 콧물만 울면서 그 마음에 참 잘 나가고, 우리 민진이가 보기에도 잘 나가 보이죠? 예, 참 좋은 직장과 또 능력 있을 때, 참 그때 그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민진이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노래가 배울 수 없었을 때, 지금 민진이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마음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드레싱 하시면서 민진이가 이 세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One thing I have. 하나님, 저는 주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한 가지 소원만을 주님께 구할 것입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일평생 주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신 품성을 배우는 것과,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과 매사에 작은 일부터 매일매일의 모든 낭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모든 순간들조차도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요게 세포와 세포 간의 진정한 이 정보 전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글리코 영양소를 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8가지 중요한 글리코 영양소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알로에베라가 8가지 글리코 영양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필수 글리코 영양소가 없으면 이 면역 시스템은 장님처럼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인체 세포가 다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 표현을 하시기를 핀 게임을 당나귀 등 위에서 한다. 글리코 영양소가 인체에 없을 때 마치 핀 게임을 당나귀 등 위에서 하는 거 어떤 현상일까요, 여러분? 당나귀 등 위에 올라가갖고 남자분들이 핀 게임 해보셨죠? 당나귀 등 뒤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울퉁불퉁? 정신없겠죠? 흔들흔들? 게임이 잘 될까요? 마치 이런 현상처럼 우리 몸에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할 때 이 세포들이 병원성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를 인식하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외부의 세균들이 무차별로 무방비 상태가 들어오면서 공격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로에베라의 8가지 글리코 영양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글리코 영양소 8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게 바로 알로에베라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알로에베라는 BC 50년 전쯤에 그리스 의사가 설사제로 사용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식사 때마다 맨날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라도 변 못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엄청 목소리도 얌전한데 크게 광고하죠. 죽음은 대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변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장내 숙변이 자꾸 쌓이면서 이제 암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맨날 잔소리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알로에베라를 설사제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성서시대에도 이 알로에베라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 지낼 때 약 100근의 모략과 침향, 알로에를 사용하였다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 알로에는 이제 이렇게 보존력이 또 상당히 강하고요. 자, 아랍어로 빛나다, 쓰다, 알로에 드셔보셨죠? 굉장히 쓰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알로에는 고대로부터 하늘의 축복과 신비의 물질이라 불리는
그러한 약초로서 그대로부터 많은 약용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알로에 의료적 사용은 193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특별히 엑스레이나 라듐에 의한 화상을 치료할 때 이 알로에를 사용했고 또 1976년 연구자들이 알로에로부터 뭘 분류했냐면 이 백혈병 환자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알로에가 에모딘 성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 속에서. 그래서 바로 상당히 그 항백혈병 작용, 백혈병을 치료하는데 알로에 속에 있는 에모딘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항암제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알로에베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1995년 국제면역 양약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알로에베라, 이 다당류, 폴리만난이라고 하는 이 알로에베라 속에 있는 이 다당류 성분은 매크로페이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올 때 그 세균을 잡아먹어서 먹어 치워버리는 큰 세포를 일컬어 이 매크로페이지라고 하는 대식세포라고 하는데 이 알로에베라 속에 있는 이 다당류, 폴리만난 성분이 우리 몸속의 이 대식세포의 활동성을 높여서 면역력을 상당히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식세포는 여기 나오네요. 몸에 외부에 세균이 들어오고 외부 침입자를 마구마구 패크맨처럼 먹어치워서 면역력을 올려줘서 백혈구가 쑥쑥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알로에베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로에베라 속에 있는 다당류 만나는 이 몰탈처럼 면역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바인더,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알로에베라고요. 또 대식세포와 면역 요소들이 외부 침입자로 이렇게 감지할 수 있도록 이 인식을 해야지 잡아먹죠. 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알로에베라 속에 있는 만난이라는 다당류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버트 시겔 박사님은요, 자신이 전립선암과 대장암, 신장암, 다 죽음은 대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공통적이죠. 전립선, 대장, 신장암을 한꺼번에 앓고 계시던 박사님이신데요. 시겔 박사님께서 알로에베라를 활용하셔서 자신의 암을 스스로 치료하신 그러한 그 내용들이 이제 www.alloeimmun.com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로버트 시겔 박사님의 알로에베라의 효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알로에베라는 항균이나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효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약초 전문가들이 알로에베라를 활용해서 알로에베라는 변비 치료제만 된다고요? 상처 치료제만 될까요? 그러면요, 백혈병 치료제만 될까요? 상당히 중요한 암 종양을 파괴하고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또 위궤양 환자분들 알로에베라 달고 사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궤양 치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크론씨병에도 또 소화지방변증에도 상당히 중요한 치료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알로에베라를 먹거든요. 그래서 알로에베라가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건강에 유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